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페리페럴 이데마 그리고 when and how should diuretics be used,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뇨제를 어떻게 쓰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앞에 사영경 교수님 강의에서 좀 더 이어서 이제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죄송한데 지금 조금 양해 말씀과 함께 자세가 조금 불안정한데 그 발쪽 어제 이제 접질리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고 제가 엔세이드를 혼자 먹었다가 정형외과 교수님께 이제 그거 먹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먹으면 이제 붓기가 더 심해진다. 그래서 실제로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마셋을 받고 먹고 있는데 오늘 더욱더 조금 더 뜻깊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디스클로저 다음과 같고요. 콘텐츠의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가볍게 케이스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한 달간 이제 보스 레그 이데마로 오셨던 74세 남한이고, 그리고 로컬 OS에서 약 뭐 복용을 하셨으나 호전되지 않아서 오셨고, 에코에서 뭐 특별하게 크게 문제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뭐 혈관에서도 그래서 CT도 찍고 그렇게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환자분들 많습니다. 뭐 여기서 뭐 더 크게 진행하지 않고 이런 약 조합으로 먹었더니 뭐 증상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계속 팔로우업 하거나 아니면 팔로우업 로스 되시는 그런 분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 74세 남한이고 3달간의 이제 보스 레그 이데마 그리고 뭐 브론키եկ타시스와 그리고 류마틱 아스라이티스 병력 있으셨고, 뭐 랩에서도 특별한 거 없었고, 일단 혈관에서 이랬다 싶었는데 베리코스 베인이 좀 동반되어 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약 조합은 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썼었고, 그리고 OPD 팔로우업 하면서 이분도 뭐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없었던 그런 분이셨고요. 이제 조금 더 심각한 환자분으로 보시면 이분은 입원하셨던 환자분인데 31세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가정학과 교수님께 이분의 어머니가 팔로우업을 하고 계시다가 아들이 뭔가 붓기가 안 좋고 계속 뭐 병원 다니는데 잘 안 낫는다, 숨도 차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 쪽으로 이제 건너 리퍼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6개월간 그 보스 레그 이데마 그리고 비너스 얼서 의심된다고 해서 타병하는 뭐 입원 치료도 한두 번 했었고, 환자분이 근데 이제 젊고 컴플라이언스가 좀 좋지 않으셔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자유퇴원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왔을 때는 이게 뭐 셀룰라이티스인지 뭔지 이제 굉장히 좋지 않아 보였고, 여기서 이제 진물인지 맑은 물인지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속적인 액체 통증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오셨었고요. 이제 우리 초음파 봤더니 이제 뭐 나중에 다 워크업 했을 때는 DCM에 이제 합당한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트 페일러가 동반돼 있었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포필러인 아르니와 그리고 베타블로커 스필로노락톤 그리고 IV 퓨르세마이드로 이제 치료 시작했고, 그리고 가정학과 피부과에서 이제 그 부어있던 다리 쪽에 동반된 스킨 인펙션에 대해서 같이 이제 치료를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심장 쪽으로는 다이우레틱으로 그 뭐 사이아자이드 그리고 퓨로세마이드 그리고 포타슘 스페어링 다이우레틱스 이제 이런 다양한 약제들을 쓰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아스타졸라마이드라던가 이제 뭐 다른 쪽에서 쓰는 마니톨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포타슘 스페어링 다이우레틱에서 피네레논 약제가 있고, 그리고 사실 SGLT2 이니비터도 우리가 볼륨이나 혹은 이데마 조절에 있어서 최근에 더욱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면, 페리페럴 이데마가 사실은 한 가지 에티올로지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고 굉장히 헤테로제너스한 원인들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러면 다이우레틱스가 듣는 환자가 있고 사실은 듣지 않는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조금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인가, 진단을 어떻게 하고 볼륨과 이제 관련된 이데마 쪽을 좀 더 감별하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다이우레틱스를 또 이제 특성에 맞춰서 쓸 것인가,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데마가 다 같진 않다는 거, 그리고 메커니즘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쓸 수 있는 게 다른데, 앞서 사실 사 교수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높아지는 그런 하트 페일러나 레날 디지즈 그리고 뭐 비너스 하이퍼텐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온코틱 프레셔 아까 이제 어원까지 들으셨는데요, 시로시스 그리고 네프로틱 신드롬 그리고 뭐 잘 못 드실 때도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그리고 캐필러리 퍼미어빌리티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발이 굉장히 인플라메이션으로 부었었는데 그 부분, 그리고 sepsis 환자분들에서도 꽤나 흔하고요. 그리고 림페틱 이제 림페틱스가 막혀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림프 이데마, 그리고 말리그넌시와 동반이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그런 림페틱 그런 패스웨이들이 좀 더 막히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드럭 인듀스드 앞서 말씀 들으셨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 위쪽에 이제 한 1, 2번 정도는 다이우레틱 이펙트가 좀 확실히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거를 좀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고민스러운 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조금 다이우레틱스를 써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각각의 기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뭐 강경화 신부전 다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다이우레틱스를 쓰고 있는데,
먼저 이제 앞에서는 잘 말씀 안 드렸던 CAI, 그러니까 칼보닉 안하이드레이즈 억제제, 이쪽은 주로는 근위세뇨관에서 작용하고, 그리고 루프 이뇨제, 이건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hen레고리 상행각. 그리고 사이아자이드 이뇨제는 이제 원위세뇨관에서 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도스테론 이제 안타고니스트들, 이런 부분은 원위세뇨관 말단과 초기 집합관인데, 여기에 이제 아밀로라이드도 비슷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V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이제 밥탄 같은 그런 계열들의 약은 주로는 집합관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뇨제를 좀 더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히 하트 페일러와 볼륨 오버로드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루프 다이유레틱스들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고, 그리고 레날 소듐 리텐션이 좀 주로 작용하는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락스 액티베이션 쪽을 조금 억제하는 그런 약제들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플루이드 리디스트리뷰션 이런 환자들도 어느 정도 이뇨제의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펙티브가 하지 않다 이런 환자들을 좀 살펴보면 림프 이데마, 그리고 뭐 이제 림프관 쪽이 뭔가 수술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막히거나 손상을 받으면 사실은 거기를 이뇨제를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 그런 부분들, 그리고 CCB로 인한 이데마, 그리고 캐필러리 다일레이션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분께 너무 영양소가 부족해서 하이포알부미누리아, 여기서는 이제 계속 이뇨제만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루프 다이유레틱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가 PO 약제가 있고 IV 약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노말로 보는 나트리유레틱 스레스홀드가 있고, 그리고 이데마일 때는 이제 조금 더 상승해서 이 정도까지는 좀 도달을 해야지 플라즈마 레벨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IV는 좀 더 숏텀에 확 올랐다가 빠르게 이제 조금 엘리미네이션 되는 만큼 PO는 좀 더 점진적으로 올랐다가 이 농도 자체는 조금 IV에 비해서는 모자라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요. 이런 농도들 자체는 처음에 스레스홀드로 넘어가서 가다가 이제 실링 포인트에 이르기까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케어레스 하트 페일러 이제 연구에서 보았을 때 다이유레틱 도징 알고리즘을 보면 이제 여기서 제한된 것은 PO로 볼러스로 줬을 때 이제 40mg, 그리고 인퓨전으로 5mg/h로 시작을 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방식,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기도 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데일리로 3리터 이상의 유린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좀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이제 에스컬레이션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루프 다이유레틱의 경우는 바이오빌리티가 조금 좋고 롱 해프 타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약간 스테이블한 나트리유레틱 이펙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흔하게 쓰고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지만 퓨로세마이드나 토로세마이드를 좀 많이 쓰고 있고, 이런 20에서 40, 10에서 20 정도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 반응이 별로 없거나 하면은 거기서 이제 더블 도즈나 혹은 이제 약간의 환자의 특성에 맞춰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겉 이데마나 시비어 이 있거나 로우 폴퓨전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PO보다는 IV로 먼저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제 다이유레틱과도 같이 함께 봤을 때 루프 다이유레틱스 같은 경우는 키드니에서 메타볼리즘이 좀 많이 되는 편이고, 특히 퓨로세마이드는요. 그리고 바이오빌리티는 50에서 60 정도로 되어 있지만 이제 문헌마다 조금 다양합니다. 10에서 100% 정도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아자이드의 경우에는 메타볼리즘 키드니에서 대부분 되고 있고, 그리고 아밀로라이드는 50% 정도는 키드니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스툴에서 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로노락톤의 경우에는 간 쪽에서 주로 대사가 되고 있고, 바이오빌리티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렉트로라이트나 엑시드 베이스 이런 부분과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인 거죠. 약들을 쓸 때 루프 다이유레틱스나 사이아자이드는 하이포칼레미아 가능성이 있고, 소듐 이제 조절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알칼로시스도 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고, 포타슘 스페어링과 관련된 이제 스피로노락톤이나 이런 약들의 경우엔 안드로진 블라케이드, 그래서 아마 피부과 선생님들께서도 가끔 이제 탈모약이나 이럴 때 알닥톤 같이 처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약제들을 꼭 확인을 하는 편이고요. 드시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혈압도 낮아지더라, 내가 탈모약이나 뭐 피부과 약을 먹었더니, 이제 이런 경우들 있어서 조금 그럴 때는 여쭤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이드 이펙트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모든 다이유레틱스들의 경우는 하이포볼레미아, 그러니까 환자들의 체중이나 이런 이데마터스의 그런 레벨을 잘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밤에 이제 화장실 가는 거 너무 힘들다고 이제 특히 뭐 BID로 약을 처방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환자분들의 증상이나, 왜냐면 이게 꼭 컴플라이언스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실제로 약을 잘 드시고 있나 혹은 불편해서 중단하지는 않으셨나, 그런 부분이 꼭 확인이 필요하고요. 루프
루프 다이루텍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나 이제 하이포칼레미아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봐야 되고, 사이자이드 경우에도 하이포칼레미아, 그리고 포타슘 스페어링 다이루레틱스는 당연히 하이퍼칼레미아 유념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퓨로세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혈중에서 이제 알부민과 같이 붙어가지고 콩팥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프록시말 튜블 쪽을 통해서 세뇨관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알부민은 분리되고 이런 프리 퓨로세마이드가 이쪽 이제 Na 그 클로라이드 포타슘 이쪽 코 트랜스포터로 해가지고 그 나트륨 재흡수를 차단하는 구조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항상 이런 부분들 레날 블러드 플로우 자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거나 알부민이 줄어들어 있거나 혹은 뭐 엑시도시스가 심하거나 뭐 다른 드럭과 동반되는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레지스턴스가 생길 수가 있고 약제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이아자이드 계열 타입들의 약들을 좀 더 추가를 하는 거죠. 하이드로클로로사이아자이드나 클로로살리돈과 같은 그런 약, 클로로사이아자이드와 같은 약들을 조금 추가를 해서 시퀀셜하게 네프론 블로케이드를 좀 더 시켜보고, 혹은 아예 좀 다른 쪽의 약제들 SGLT2 이니비터나 그리고 그 아스타졸라마이드 이런 약제들을 조금 추가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알부민을 이제 너무 낮은 분들의 경우에는 같이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트 페일러 환자들에 있어서는 다들 이미 이 진료실에서 하고 계신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처음에 콘제스천이 있는 하트 페일러 환자분이 왔을 때, 디컴펜세이티드 하트 페일러 환자분이 왔을 때 만약에 다이우레틱스를 전에 써보지 않았던 환자들이 있을 거고 이미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쓰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 원래 쓰고 있던 약제들에 비해서는 이제 더 한두 배 정도는 높여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예 나이브였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한 20에서 40mg 정도의 퓨로세마이드로 인트라베너스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가이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유린량도 체크하고 환자들의 증상에 따라서 점점점 약제를 올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콘제스천은 이제 우리가 도즈를 끝까지 올렸는데 소변도 잘 나오고 하지만 콘제스천이 남아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른 약제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SGLT2 이니비터 그리고 스피로노락톤이나 혹은 뭐 다른 이제 하트 페일러와 관련된 콘제스천을 좀 더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제들을 추가하게 되고, 혹은 계속적으로 IV 다이우레틱스를 추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변량이 적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종래에는 그런 레날 인저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 RRT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외래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래로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그 증상이 좋아지신 분도 있고 콘제스천이 계속 남아 있는 분도 있는데, 마일드한 콘제스천 정도가 계속 남아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약제 용량을 PO 용량을 올려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더레이트 콘제스천의 경우에는 IV를 이제 왔을 때 외래 내원하셨을 때 좀 준다든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좀 맞게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시비한 콘제스천 혹은 증상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입원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환자들의 경우는 이런 동반이 되었을 때입니다. 레날 인서피션시, 그리고 루프 다이루틱스가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GFR이나 이런 부분들 항상 유심하게 봐야 되고, 시로틱한 이데마, 그러니까 LC와 동반되어 있고 복수가 많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라스 액티베이션 도미넌트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스피노락톤을 같이 써줘야 되고, 퓨로세마이드와 보통 우리가 비율을 맞춰서 콤비네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 네프로틱 이데마의 경우에는 이제 알부민의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런 유념할 것이 필요하고, 최근에 SGLT2 이니비터가 프로테인 유리아에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로시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말 그대로 컴펜세이티드가 되는 시로시스가 있고 디컴펜세이티드 시로시스가 있는데, 결국에는 다 바소딜레이션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게 마찬가지이고, 다만 컴펜세이티드의 경우에는 그런 이펙티브한 아테리얼 볼륨이 부족하게 되는 환자들에 있어서 심장이나 이제 다른 기능들이 어느 정도 프리저베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컴펜세이티드인 것이고, 그것마저도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디컴펜세이션 되면서 레날 인저리까지 같이 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네필드와 하프페프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간이나 콩팥 관련한 질환들이 하프페프와의 연관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이고요. CCB 인듀스드 이데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들으셨던 것과 같이 이런 메커니즘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볼륨 오버로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이우레틱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CCB의 용량을 낮추거나 다른 약제로 바꿔보거나 ARB와 같은 라스 이니비터를 추가해 볼 수가 있고요.
NSAID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끊는 쪽을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모니터링으로는 이뇨제를 쓰면서 당연히 웨이트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듐, 포타슘과 같은 일렉트롤라이트 레벨들, 레날 펑션, 그리고 볼륨 어세스먼트를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항상 환자분의 말이나 이런 것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 뭐 다리나 이런 쪽 피지컬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AKI 그리고 CCB나 NSAID 같은 거 같이 쓰고 있지 않은지, 시로시스 환자에서 너무 루프 다이유레틱스만 쓰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알부민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 이제 너무 낮지 않은지 그런 걸 체크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바이오 임피던스, 이제 인바디 같은 기계에서도 책 모니터링을 해주는 그런 지표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모니터링이나 그리고 하트 페일러에 있어서 이제 예후나 이런 인자들과도 관련 있는 지표들이 이렇게 약간 결과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조금 모든 환자들이 들어맞지는 않으나 가끔 이제 부종이나 이제 좌우의 차이가 있는 그런 이데마 환자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금 평가할 수 있는데, 환자들이 일단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이데마 트리트먼트는 결국에는 이런 메커니즘이나 이런 진짜 환자가 붓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파악이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약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쓰기 시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돼야 되고, 특히 소듐 리텐션, 볼륨 리텐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효과가 좀 더 좋은 점, 그리고 루프 다이유레틱스에 좀 더 유리한 점들이 볼륨 오버로드에 있어서 퍼스트 라인으로 있고, 그리고 이런 레지스턴스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림프 이데마나 드럭 인듀스드 이데마 같은 부분에서는 다이유레틱스에 대해서 효과를 무조건 쓰기보다 잘 따져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약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